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에는 컴퓨터 소음과 흩어진 조명만 남았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오늘까지 완성해야 할 게임 프로토타입이 있어서 집에 갈 수 없었다.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며 마지막 코딩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준혁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은아,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요즘 준혁이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댔다. 회사가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무슨 일이야? 미리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전화로는 좀 뭔가 이상했다. 7년을 사귄 사이인데 전화로 못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그때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수진아 축하해. 평생 행복하길 바라. 친구들의 축하 댓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분홍색 청첩장이었다. 신랑 박준혁, 신부 이수진.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아니, 이건 동명이인이겠지. 우리 준혁이가, 내 여동생이. 설마. 청첩장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다. 준혁이의 사진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리고 수진이. 내 이복 동생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하철이 흔들렸는지 내가 흔들렸는지 구분이 안 됐다. 7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20대를 함께한 사람이 내 동생과 결혼한다고? 집에 도착해서도 믿을 수 없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수진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수진이가 결혼한다는 게 정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미안하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엄마도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3개월 전쯤에 수진이가 얘기했어. 하지만 내가 워낙 바쁘다고 해서 핸드폰을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3개월. 3개월 동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 바보처럼.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7년간의 추억들이 영화처럼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공모전에서부터 함께 꿈꿔왔던 미래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나? 다음 날 준혁이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평소 우리가 자주 가던 홍대의 작은 카페였다. 그곳에는 우리의 수많은 추억이 있었다. 준혁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단정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따라 어색해 보였다. 죄책감이 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은아, 앉아.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어제 청첩장 봤어.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은아.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준혁아, 결혼은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일이 아니잖아.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부터.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상담을 해주다가. 상담?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동생이랑 6개월 동안 만났다는 거야? 준혁이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지은아,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처음에는 정말 상담만 해주려고 했어. 수진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래서 상담해주다가 사랑에 빠진 거야?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아, 우리 7년이 뭐였어? 내가 게임 개발한다고 바쁠 때 이해해준다고 했잖아. 나중에 성공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지은아.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게임에만 매달릴 때 가끔 외로웠어.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 말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7년 동안 단 한 번도 했어도 달라졌을까? 넌 게임이 최우선이었잖아. 나는 항상 두 번째였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랬나? 준혁이를 소홀히 했나? 그래서 수진이를 선택한 거야? 수진이는 달라. 나를 필요로 해. 그리고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 도와준다는 게 뭔 소리야? 준혁이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수진이 아버지 회사 얘기 들었지? 우리 회사가 지금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거든. 수진이와 결혼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일어나려는데 준혁이가 내 손목을 잡았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야. 넌 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나는 손목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준혁아, 7년 고마웠어. 행복하게 살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길거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얘기 들었어.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 언니,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내 입장도 들어봐. 결국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항상 나를 따르던 어린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수진아. 알아.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줘. 준혁 오빠가 먼저 내게 관심을 보였어. 내가 유혹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유가 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수진이는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했고 어른들은 그런 수진이를 감쌌다. 언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릴 때부터 항상 언니와 비교당했어. 공부도 언니가 더 잘하고 사람들도 언니를 더 좋아하고.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준혁 오빠는 처음으로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야. 나는 그녀를 찬찬히 바라봤다. 정말 우울증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수진아, 솔직히 말해. 우울증은 핑계였지?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뭔 소리야? 내가 정신과에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치료도 성의 없이 받더라.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 수진이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언니는 눈치가 빨라. 뭐, 맞아. 우울증은 핑계였어. 하지만 질투는 진짜였어. 언니가 모든 걸 다 가져서 난 항상 그림자였거든. 처음으로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순수하고 연약해 보이던 겉모습 뒤에 숨어있던 계산적이고 시기심 많은 본성. 그래서 내 남자친구를 뺏은 거야? 뺏은 게 아니야. 준혁 오빠가 원한 거야. 언니보다 날 더 원한 거라고.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괜찮니? 괜찮지 않아,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수진이도 내 동생이잖아. 엄마는 누구 편이야?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편을 나누는 게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가 정말 힘들어했거든. 이번 결혼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나는 상관없어. 넌 강해, 지은아.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다.
가족들에게 나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지은아, 인스타 봤는데 괜찮아? 어떤 인스타? 민지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수진이의 계정이었다. 준혁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거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 6개월 전부터였다. 아니, 어떤 건 1년 전 사진도 있었다. 내가 야근하고 있을 때, 출장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개발하고 있던 게임의 컨셉 아트가 수진이의 포트폴리오에 올라와 있었다. 내가 밤새워 그린 그림들이었다. 급히 내 컴퓨터를 확인했다. 파일 접근 기록을 보니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내 컴퓨터에 접속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들은 모두 준혁이가 우리 집에 왔던 날들과 일치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나를 배신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저작권 침해로 고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더욱 복잡하고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지쳐있던 나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대학교 교수님이었다. 지은아, 시간 좀 낼 수 있니?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 교수님과 함께 만난 사람은 서준호였다. DH그룹의 회장이라고 소개받았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준호는 생각보다 젊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었다. 지은 씨의 작품을 봤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 작품을요? 교수님이 설명했다. 준호 씨가 우리 학교 졸업 작품전을 보고 내 작품에 관심을 보이셨어. 그래서 연결해 준 거야. 서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내 졸업 작품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게임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모든 면에서 독창적입니다. 특히 감정적 몰입도를 높이는 방식이 탁월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혹시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세요? 새로운 게임 스튜디오를 런칭할 예정인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찾고 있어요. 놀라운 제안이었다. DH그룹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우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파격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준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준혁이와 수진이 때문에 망가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다음 날 서준호에게 연락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내일 계약서 준비해서 다시 만나죠. DH그룹의 계약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다. 연봉도 기존의 3배였고 창작의 자유도 완전히 보장해줬다.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준다는 조건이 매력적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준호가 말했다. 지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함께 하실래요?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로서 서로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준호에 대해 더 알게 됐다. 의외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철학도 깊었다. 저도 어릴 때 게임 개발자가 꿈이었어요.
서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가업을 이어받게 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됐죠. 후회하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이제 지은 씨 같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꿈을 이루는 거죠. 그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 열렸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서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에서 피로가 느껴져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내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 7년 사귄 남자친구가 제 여동생과 결혼했어요. 서준호의 표정이 놀람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하네요. 그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네요. 지은 씨 같은 분을 놓치다니. 그의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새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준호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다. 지은 씨, 혹시 드림 월드라는 게임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개발하고 있던 게임의 제목이었다. 왜 그 게임을 아세요? 최근에 출시된 인디게임인데 업계에서 화제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서준호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이 게임이 지은 씨 졸업 작품과 매우 유사해요. 화면을 보니 내가 그린 컨셉 아트들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이건 제 작품이에요. 완전히 도용한 거예요. 정말요? 그럼 법적 대응을 해야겠네요. 서준호는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다. 전문 변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내 컴퓨터의 파일 생성 날짜, 접근 기록, 심지어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저작권 침해로 고발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수진이와 준혁이가 어떻게 내 파일에 접근했는지 정확히 밝혀내고 싶었다. 그때 서준호가 제안했다. 지은 씨,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정식 법적 절차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요? 다음 주에 게임 업계 갈라 파티가 있어요. 준혁 씨와 수진 씨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건 어떨까요?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매력적이었다. 공개적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준호가 말했다. 그 파티에 제 파트너로 참석해 주세요. 파트너요? 가짜 연인 역할 말입니다. 지은 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수죠. 갈라 파티 준비는 서준호가 모든 걸 도와줬다. 드레스부터 액세서리까지 마치 진짜 연인처럼 세심하게 챙겨줬다. 너무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었다. 지은 씨가 오늘 주인공이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보여줘야죠. 파티장에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서준호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었다. 멀리서 준혁이와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게 보였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서준호가 속삭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떨리고 있었다. 준혁이를 다시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7년의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서준호는 완벽한 연인 역할을 해줬다. 내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나를 배려해줬다. 서준호 회장님과는 언제부터 사귀신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다. 서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지은 씨의 재능에 반해서 먼저 다가갔죠.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연기인 걸 알면서도
심장이 빨리 뛰었다. 중간에 준혁이가 다가왔다. 지은아, 잠깐 얘기 좀. 서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지은 씨가 바빠서요. 저는 지은이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시죠? 서준호의 차가운 미소가 준혁이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파티 후반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서준호가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 원본 파일들, 타임스탬프, 그리고 수진이의 작품이 비교되어 보였다. 최근 화제가 된 드림월드라는 게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다. 이 게임은 저희 DH그룹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지은 씨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입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관련 기관에 제출되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크린에는 해킹 기록과 파일 접근 로그가 상세히 표시되었다. 준혁이가 내 컴퓨터에 접근한 정확한 시점들이 모두 드러났다. 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수진이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준혁이가 그녀를 따라 나가려 하자 서준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박준혁 씨, 잠깐만요. 준혁이가 굳어진 표정으로 돌아봤다. 할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대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모든 건 제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수진이가 직접 내 파일을 요구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정말요? 서준호가 또 다른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수진이와 준혁이의 메시지 대화 내용이었다. 언니 컴퓨터에서 그 파일들 가져올 수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준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서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했다. 수진이와 준혁이는 저작권 침해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준혁이의 회사는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는 예상만큼 시원하지 않았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엄마가 찾아왔다. 지은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심하게요? 제가 뭘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건 말이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나는 엄마의 말에 황당했다. 엄마, 수진이가 제 작품을 훔쳤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까지.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럼 조용히 당하고만 살라는 거예요? 항상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화내고, 복수하고 싶을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서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를 했다. 후회하세요? 서준호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7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서준호의 이해심 깊은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준호 씨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능 있는 직원을 영입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지은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어요. 서준호의 고백 이후 우리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준혁이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왜 기다리셨어요?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차 안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면 기다릴게요. 그의 배려심에 마음이 움직였다. 준혁이는 한 번도 이렇게 세심하게 내 감정을 챙겨주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빨라서 혼란스러워요. 그럼 천천히 해요. 저는 어디 안 가니까. 집 앞에 내려주며 그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전시회 가실래요? 게임 아트 전시회인데 지은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좋아요. 그 주말 전시회는 정말 즐거웠다. 서준호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작품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줬고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보여줬다. 서준호 씨는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죠. 전시회를 보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솔직히 말하면 서준호가 말했다. 저도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그럼 왜 저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어요.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내 마음도 흔들렸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혁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잠깐만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결국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됐다. 준혁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어.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수진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어. 뭐? 수진이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 언니를 질투한다고 언니 것을 빼앗고 싶다고 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런데 왜 넘어간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항상 바쁘고 나를 후순위로 두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수진이는 나만 바라봐줬거든. 그래서 7년을 버린 거야? 어리석었어. 정말 바보 같았어. 지금 와서 깨달았지만 너는 나에게 꿈과 현실을 모두 주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다. 준혁아, 이제 그만해. 우리는 끝났어. 서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행복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준혁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준혁이와의 만남 이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준호에게 마음을 열어도 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준호에게 전화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이죠. 어디로 갈까요? 집에 오셔도 될까요? 서준호가 내 집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다. 뭔가 심각한 얘기인가요?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솔직하게 말했다. 서준호 씨, 저 답 드릴게요. 답이요? 저도 서준호 씨를 좋아해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정말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준혁이와의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확신해요. 서준호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미래의 꿈까지. 서준호는 생각보다 유머도 있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6개월 후 수진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언니를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여전히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서준호와 상의한 후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언니, 수진아,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수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왜 그랬어? 정말 궁금해. 어릴 때부터 언니와 비교받는 게 싫었어요. 언니는 뭘 해도 잘하고 사람들도 언니를 좋아했거든요.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언니를 미워할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발전시켜야 했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수진아,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네, 언니.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당장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 이해해요. 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 같았다. 1년 후 서준호와 나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따뜻한 분위기였다. 엄마도 참석했고 놀랍게도 수진이도 왔다.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수진아. 결혼식에서 서준호가 한 서약이 특히 인상 깊었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꿈을 응원해주는 것. 평생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마음을 담아 대답했다. 준호 씨, 제가 힘들 때 빛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함께 꿈을 만들어가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다. 각 나라의 게임 박물관과 IT 기업들을 견학하며 둘 다 즐거워했다.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느 날 서준호가 물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좋은 교육 방침이네요. 2년 후 우리에게 쌍둥이가 태어났다. 준서와 은서. 서준호는 아빠가 된 후 더욱 다정해졌다. 여보, 오늘 애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했어요. 서준호의 기쁨에 찬 모습을 보며 나도 행복했다. 내가 만든 게임 스튜디오도 크게 성장했다. 여러 히트작을 내놓으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크리에이터가 되었다. 수진이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가끔 조카들을 보러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완전히 예전 관계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건강한 자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준혁이는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연인도 만났다고 들었다.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다. 에필로그 진정한 의미. 5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나는
DH 게임즈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서준호는 그룹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가족 시간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서준호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여보, 가끔 생각해봐요. 준혁이와 수진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만났을까? 글쎄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만났을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었으니까. 달콤한 소리. 사실이에요. 지은 씨는 저에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재능도 있고 따뜻하고 강하기도 하고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배신과 상처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고통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네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서준호와 나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된다.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준호와 함께 바라보는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사랑에 대해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란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지. 7년 연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으로 끝이 났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나를 더 강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고 서준호와의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다.